1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CME 페드워치에서 2월 미국 기준금리 0.25%, 인상 확률은 98.4%, 기정사실화예요. 3월 베이비 스텝 가능성도 84.2%. 3월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될지, 그리고 2월에서 FOMC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주목한다.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겠죠. 그러나 이미 시장의 금리 상단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2,930만 원, 조금 있으면 3천만 원에 육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땅굴 한번 팠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거예요. 개미 무덤이라고 하죠. 땅굴 한번 크게 팠다가 다시 위치로 돌아왔다. 자, 일봉상으로는 그렇고요. 자, 누가 보면 또 떨어질 것 같죠.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급하게 올라갔으니까 바닥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제가 언급을 드렸죠. 한 번 반등에 나오면 최소한 수개월은 나온다. 이미 2년 이상의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크게 볼 때는 한 달 기준으로 보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고작 보이시죠? 한눈에 보이시죠? 이제 고작 2021년 초부터 2023년 1월이니까 약 2년간의 조정이었어요. 그렇죠? 고점을 딱 찍고 하락, 상승, 그리고 급락. 나스닥도 급락, 부동산도 급락, 채권도 급락. 자, 이게 이제 눌려있던 게 튀어나온다. 강하게 눌렸죠? FTX 사건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은 더 크게 눌려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눌렸던 건 스프링처럼 튀어오르죠. 오르다가 개인 투자자가 따라 붙겠죠. 그쵸? 그러나 제가 진짜 찐 상승은 아니다. 기술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미 수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그 초기 국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기준으로 지금 장대 양봉이 딱 하고 찍힌 모습이에요. 자, 보시죠. 한눈에 보이시죠? 개미 무덤. 요거를 원위치로 돌아왔고 저점권으로 복귀를 했고요. 지금은 2019년도에 기술적인 반등 국면과 유사하다. 300만 원대 중반, 350만 원대를 찍고 1,500만 원대, 1,600만 원대 상승에 나왔던 그때 흐름과 비슷하다. 연준의 엄청난 긴축에 의해 시장이 빠그러지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 2019년도와 2023년도의 차이점은 뭐냐? 조금 차이가 있죠. 시장이 빠그러진 건 비슷해요. 그러나 연준의 2019년도에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긴축 스탠스 플러스 SEC와 리플에 대한 소송, 즉 가상자산 제도의 규격에 대한 원년,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보다 파괴력이 조금은 더 셀 수가 있어요. 워낙 강하게 밀린 거는 비슷하지만 올라가는 폭에서 모멘텀이 있다. 즉 시장의 인프라와 혈관을 만들어 놓는다. 주입할 혈관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시장이 나중에 추후에 경기 침체, 경기 폭락을 반영해서 시장에 크게 흔들거리면 추후에 경기를 확장해낼 때, 통화를 주입할 때, 즉 통화 정책을 펼칠 때 자금줄을 그대로 공급할 수 있고 기관 투자자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고 미친 듯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 월봉상에 보이면 정말 비트코인의 차트가 한눈에 보여요. 그쵸? 너무나 크게 한눈에 보입니다. 여기 매물대예요. 간단해요. 여기 돌파 나올 겁니다. 이동평균선 저항대로 내려오겠죠. 그러나 너무나 급하게 밀렸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도 없어요. 그대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타석은. 그 다음 바로 고점대예요. 자,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 7월까지 본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열릴 수도 있겠죠. 그쵸? 이 기준점입니다. 여기에서 여기. 자,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그거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반등 국면의 초기 국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XRP의 가격은 520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바닥을 찍고 상승, 물량 소화, 상승, 그리고 현재 박스권에 있는데요. 시장에 발맞춰서 상승에 나오면 상승은 나오겠죠. 그러나 시장에 발맞춘 상승보단 소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됩니다. 백악관에서도 미국 행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또한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서 소송에 대한 방향성 그 부분이 곧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2023년도는 규제에 대한 원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XRP의 중요한 한 해의 의미를 가지는 2023년도가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또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땅굴을 파고 그쵸?
저수지 같이 땅굴 한번 쭉 팝니다. 그쵸? 저점권을 찍고 그리고 나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 또한 계속되는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 있다. 이제 초기 국면이 시작되었다. 자, 그 가속화가 되는 기점이 바로 2월 FOMC가 되겠죠. 바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기다리고 시장은 현재 대기 중이다. 자, 리플의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XRP 소송의 결과에 대해 희망적이며 크립토 마켓 시장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최종 판결이 6월 30일 이전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SEC와 리플 소송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리플 임원은 즉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리플 팀의 방어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합의에 열려있다고 언급했고 이제 사건이 완전히 브리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2023년 아마도 상반기에 해결될 것이라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브래드는 언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과 맞물려서 미국 백악관에서 또한 미국 가상자산 규제 본격화, 위험 완화 로드맵을 발표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가상자산 위험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27일 발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로드맵이 가상자산이 금융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불법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자, 끊임없이 가상자산 제도에 대한 코인 시장 제도에 대한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규격에 대한 언급이 전 세계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2023년은 리플과 SEC를 비롯한 바로 리플에게 중요한 한 해의 의미를 갖겠죠. 본격적으로 규격이 나오는 해. 글로벌 CBDC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 다보스에서 출범하였다. 세계경제 포럼에서 CBDC에 대한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다. 방향성에서 인프라를 깔아 나가겠다. 전 세계 GDP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114개국이 국가를 위한 CBDC 출시의 타당성을 탐색하고 있다. UDP에는 실시간 결제 속도 및 소액 처리 수수료를 포함한 소위 디지털 달러 혜택을 언젠가는 국제금융거래로 전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합니다. 디지털 결제 비용을 낮추고 모든 규모의 은행과 기업에서 채택을 과속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대중화된 동일한 기술인 DLT를 기반으로 다른 디지털 통화 지불 프로젝트보다 훨씬 앞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프라는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업데이트가 돼가고 결국 CBDC의 세상을 가속화시켜 나가겠다고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죠. 자, 바로 세계경제포럼 여기에 이사회입니다. 창립자인 클라우드 슈팝 바로 여기 나와 있죠. 클라우드 슈팝. 자, 그리고 엑센추어 리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네슬레 최고 경영자. 자, 루브나 올라이언 사우디 브리스탱크의 루브나 올라이언. 자, 그리고 크리스틴 라가르르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 자, 그리고 블랙록 바로 레리 핑크. 자, 그리고 캐나다의 부총리실 재무장관. 자, 그리고 기득권 많이 나와 있죠. IMF 총재. 자, 많은 부분들이 세계의 질서와 규격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CBDC 인사이더에 한번 전 세계의 CBDC 흐름을 한눈에 한번 찰칵하고 흐름을 쫙 한번 보시죠. 암호화 겨울 속에서 중앙은행은 사내 디지털 통화를 제고합니다. 인도 가상화폐 산업 세금 감면을 요구한다. 인도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노르웨이의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익명성 기술, 지케시아 젠, 제로놀리지를 비롯한 개인정보 기술이 확장될 수밖에 없음을 거듭 이야기가 되고 있죠. 중국의 디지털 위안, 새로운 사용세라와 함께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제공한다. 자, 그래서 쭉 보시죠. 먼저 아시아 및 호주, 홍콩에서는 CBDC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하는 홍콩 의원, 도매용 CBDC, 거액결제용 CBDC와 소매용으로 CBDC가 나오는 국가가 있겠죠. 그리고 도매용 CBDC, 거액결제용 CBDC를 채택하는 국가는
소매용 CBDC에 적극적인 것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소매용 CBDC 대신에 장려하라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2023년 국가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한다. 중국의 CBDC 지갑 알리페이의 레드 패킷을 활용해 채택을 촉진한다. 자, 알리페이, 위챗페이, 카타르 국립은행인 QNB, 동남아시아 송궁기업인 2C2P 이들과 파트너십으로 연결되어 있죠. 결국 이들은 리플렛으로 연결됩니다. 전 세계 CBDC에 상용화는 바로 리플렛, 세상을 도래함을 의미하죠. 이와 맞물려서 ISO 20022, 스위프트에 대한 2.0. 자, 그리고 리플렛, 즉 웹 3.0, 가치의 인터넷, XRP 사설원정을 통해 CBDC 사설원정을 통해서 바로 리플과 XRP의 세상의 도래함을 여러분들은 흐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2023년에서 2025년 단계적 CBDC 출시 권고한다. 호주의 CBDC 파트너는 선진경제가 도매 CBDC를 먼저 발행하는 것을 본다. 자, 이게 바로 아시아 및 호주를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쭉 나오죠. 인포그리핏 해서 바하마, 자마이카, 나이지리아, 차이나, 사우스아프리카, 캐나다,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가나, 프랑스 쭉 나오고 있죠. 여기에 USA까지 언급되고 있고요. 유럽은 더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뱅크 오브 러시아 디지털 루블을 사용한 지불 모델 개요. 스위프트 2.0, 그 전에 스위프트 1.0에서 배제가 되고 달러에서 가장 먼저 배제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국경 간 결제에 루브라와 위안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러시아에서 언급을 하였죠. 국경 간 무역 결제에 뭘 사용하겠다? CBDC를 사용하겠다. 바로 이게 글로벌 금권이 인프라를 깔아나가고 있다. 그 중심에 XRP가 있다는 거죠.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2023년 미국 CBDC 탐사 확장을 위해 주요 직원을 고용하였다. 디지털 달러, 거액결제용 도매용 CBDC와 소매용 CBDC를 채택하는 대신에 USDC가 채택될 확률이 무척 높겠죠.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영국 또한 영국의 신입 총리 CBDC 지원을 개시하였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바로 CBDC 준비 중이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채권 해결에 CBDC 사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협력하였다. 자, 그 다음 아프리카 및 중동, 터키 중앙은행 최초의 CBDC 테스트를 실행하였다. 나이지리아는 말할 것도 없죠. 국가에서 아주 강압적으로 CBDC를 사용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중남미, 라탐이라고 하죠.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자,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는 이미 CBDC에 대한 시스템을 확장해 나가고 월드뱅크에서 그 부분, 그리고 세계경제 포럼에서 그 시스템을 깔아나가겠다고 다시 한번 선포하였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 연준의 실질적인 주주 중에 하나이죠. 더불어 비자와 마스터카드와 무관하지 않고 리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CBDC가 돈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이 바로 CBDC입니다. 5만원, 만원, 1,000원짜리가 CBDC로 변신을 하죠. 그쵸? 소액 결제용, 거액 결제용 CBDC로 나눠지고요. 결국 이 시스템을 깔아나가고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준비해야. 자, 리플의 파트너인 태국의 핀테크 기업인 디머니. 태국에서 글로벌 결제를 위해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리고 호주에 수십억 달러 시장을 정복한다. 노바티 소유의 인터내셔널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인터내시나 국립은행이죠. 호주에서 결제 솔루션을 출시하는 승인을 받았다. 노바티와 디머니. 자, 리플의 파트너 사회자 결국 디지털 인프라가 확장되어 나간다. 리플의 파트너인 디머니가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태국의 핀테크 거인이자 3년 된 파트너인 바로 디머니는 비자 다이렉트를 글로벌 결제 플랫폼에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에 따라 사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 국경 간 결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160개 이상의 통화를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디머니와 비자의 파트너십은 이전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태국에서 저렴한 국경 간 지불로 고객에게 즉각적인 결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리플렛의 확장이다. 인터내셔널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국제은행은 라이센스를 얻습니다. 이 라이센스를 통해 호주 국민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바티는 호주 안팎으로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결제 솔루션을 확산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요. 리플의 파트너 로바티가 호주 국제은행이라는 은행을 설립하고 제한된 뱅킹 라이센스를 획득했습니다. 은행은 노바티의 기존 결제 생태계와 글로벌 운영 기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리플렛이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오늘도 확인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인프라가 확장하고. 자,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좀 언급을 드리는데요. 자, 비자의 주인이 제가 누군지 언급을 드렸죠. 비자의 주인은 전 세계 금권입니다. 비자와 마스터, 전 세계 글로벌 금융 기득권, 유태인 다 같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HSBC, 시티, 웰스파고, 기타 등등의 글로벌 금권. 제가 전 세계 빅테크의 주인이 누군지 말씀드렸죠.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블랙록, 블랙스톤, 스테이트스트리트, 뱅가드. 그들의 자금이 안 들어간 데가 없고요. 전 세계 미국과 유럽은행의 중앙은행을 기준으로 한 민영은행들의 자금이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이들이 다음 세상을 위해서 인프라를 깔아 나가는 겁니다. 소송으로 눈을 가려놓고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요. 인프라는 계속 뭐 하려고 인프라를 확장하겠습니까? 리플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지만 결국 이들이 동의하에 확장해 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깔아놓고 시스템 깔아놓고 결국 그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결국 이 시스템을 도입을 시키겠죠.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정해 놓았기 때문에. 에그락 암호화폐님의 트위터인데요. 자, 보게 되면 아스트라스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XRP 곧 대륙권. 대륙권은 지구 대기의 가장 낮은 층으로 달에 가려면 5개의 층을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XRP의 다음 이동은 대륙권에 쉽게 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쭉 그림을 그려놨어요. 요 그림이 있는데 요 공간까지 현재 비어 있다. 금방 도착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기존의 2015년도 기준점에서 상승, 물량 소화, 상승, 물량 소화, 상승, 물량 소화. 지금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이걸 보고 아스트라스 라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 이 상승을 기다려진다. 곧 대기권, 대륙권에 진입하고 그 대륙권은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오고 결국 인프라는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의 연장선이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패턴상으로 봤을 때 에너지 투심이 응축되면서 방향성이 나오게 되면 폭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언급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시나리오 기준점이에요. 첫 번째 1번은 돌파가 나오겠죠? 2번 기준점, 3번 기준점이에요. 자, 그 기간은 제가 언급드렸죠? 4월, 5월, 6월, 7월 이 부분에 맞춰서 SEC와 리플의 소송,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 이 부분과 맞물려서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